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국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훈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요번 1 학기 중간고사 이제 기출을 봤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는 좀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1 학년 1 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요번 중간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죠. 이제 변별력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내신반 강좌 안내를 해 드리고, 네 번째로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우리 단대부고 이제 수학 기출을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이미 1 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 2월 달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먼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학교 프린트 중요하다." 뭐 "모의고사 문항들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이 나오는지 데이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뭐 첫 번째로는 1 번부터 이제 거의 뭐 8 번까지는 거의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들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변형.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변형들은요. 자, 학교 프린트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항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항들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요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학교 프린트에서만 서술형을 내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서술형 문항은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고요. 자, 그다음, 자, 이 단답형 문항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답형 문항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는 풀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뒤에서. 자, 그다음에 1 번은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 정답이 2 번이 수정됐음에도 오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 첫 번째 발표 정답이 나왔는데 채점을 했어요. 어? 누구는 맞췄고 누구는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사실 학생들 중에도 자, 처음에 이제 출제한 그 발상을 저는 알 것 같은데 약간 꼼꼼히 다 고려하지 않고 출제를 좀 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 학교 발표 정답이 36 정도로 나와져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 봤는데 컴퓨터로 계산을 해 봤더니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노가다로 하다가 제가 뭐를 또 빠뜨려서 보니까 61로 나왔는데, 다시 컴퓨터로 다시 계산을 해 봤더니 56 이더라고요. 어 근데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한번 그 풀이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대학 수학 과정을 통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 2 번은요. 사실은 외부 문항이고요. 굳이 시중 문제집에서 비슷한 똑같은 유형 문제를 보자면, 자, 블랙 라벨에 있었던 문항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번째 문항은 KMO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MO 문항을 숫자를 변형해서 냈다. 그러니까 사실 1 번은 참 재미나게도 정답률이 0%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번에 발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사답형 4 번은 자, 풀어서 맞춘 학생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맞춘 학생이 있대요. 왜? 찍어서 맞췄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항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이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 직접 다 풀어 봤습니다. 직접 다 풀어 봤더니 이 문항을 틀렸던 친구들, 그러니까 풀 줄 아는데 풀다가 멘탈이 나갔던 친구들의 요인은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 자체가 단답형 1번 문항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 이 케이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 케이스를 분수로 잡았던 친구들은 멘탈이 나갔었던 문항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문항 같은 경우는
풀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건들지 못했다. 또는 자 풀었거나 아니면 자 요 부분들 이 케이스 두 가지 중에 분수를 먼저 만난 친구들은 이제 못 풀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자 이 단답형 3 번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요번은 이제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4 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나올 법한 문항인데 자 학교 선생님께서는 인수분해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문항이라서 사실은 좀 생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답형 4번이고요. 이 단답형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제가 간략하게 해설을 적어 놨는데 정수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수군 문제라서 자, 이 정수군 문제가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항이 몇 개짜리 나면 항이 4개짜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문항이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체도. 그래서 자,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의 한 말이 또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KMO 문제라는 거 알았대요. 대비를 하면서 본 적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풀 수가 없었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 요 문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요 1번 문제는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요. 우리 지금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사라진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을 했고요. 자, 그 두 번째로는 오일러의 항등식이라는 이 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오일러의 항등식은요. 사실은 이제 뭐 복수 함수론 사실은 이제 수학과 전공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자, 오일러 항등식을 토대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한다면 자, 이 삼각함수 내용을 또 써줘야 되는데 삼각함수에서도 사실은 어, 삭제된 공식이 있어요. 교과 과정 내용을 축소시키면서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24분의 5m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삼각함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부분 오일러 항등식 개념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실수가 되는지 실수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줘야 되는데 24분의 5파이 자체가 사실은 특수각이 아니라서 자, 우리 교과 과정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요. 풀어서 맞출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이미 이거를 계산했으면 그 친구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서 맞췄다. 로봇이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대국어 수학 내신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사실은 저희 반 학생들 중에는 가장 잘 맞춘 학생이 단답형 1번과 단답형 4번 두 개를 틀린 학생이 가장 잘 봤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 시험이 사실 아까 제가 분석했다시피 객관식 제가 문자를 받으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객관식 평이했다. 서술형 평이했다. 근데 이 단답형에서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서 2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거든요. 뭐 하나를 맞췄다거나 또는 2개를 맞췄다거나 2개를 맞췄으면 잘했겠죠. 근데 2개를 맞춘 학생들은 잘했고 그러면 1개를 맞춘 학생들은 좀 아쉬웠다. 여기까지는 이제 변별력 문항 구간이고요. 나머지 이 객관식에서 사실은 실수를 얼마만큼 했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별력은 명확했고 객관식에서 몇 개를 실수했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신반에서 너무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너무 생각보다 못 봐 가지고 걱정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 요번 시험 결과로는 또 5개를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 가지고 또 학교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한 문제를 실수해서.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시험 자체는 사실은 객관식 평이했는데 실수 싸움, 그다음에 뭐 서술형 평이했는데 실수 싸움, 단답형 싸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험을 보고 학생들은 난이도가 어렵게 느낀 이유는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2문제나 있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어렵다. 또는 그 문제에다가 시간을 써 가지고 시간이 부족했다. 학교 선생님은 요번 시험에 대해서 나름 고른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기말고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요번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기말고사가 쉽게 나오겠다 이런 분석은 아직은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번 시험 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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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까놓고 봤더니 실수 싸움이다. 요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이제 6시부터 10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강을 하고 학생들의 이제 학교 분위기, 그다음에 총평, 그다음에 단답형 1번 정답률 몇 퍼센트요? 0%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내신반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 실제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인정받아왔던 교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항상 넘사벽이다. 자, 그 변형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어, 단대부고 출신 이제 최사인권 제자 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자, 저는 개인 연구소가 있어서 디즐랜드 수학 연구소에서 남아서 아이들의 이제 질문을 돕고 있습니다. 저만 질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 또 이제 단대부고 출신 최사인권 제자가 또 질문을 같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단대부고에서만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압도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강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단대부고에서 수시로는 4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수시로 합격한 그 친구고요. 저하고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저랑 끝까지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번 시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죠.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친구였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아마 그래서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러한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 데일리 테스트를 봤는데 그래도 어떤 친구는 20개 정도 맞추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 11개 막 12개를 맞췄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5개 정도 틀렸대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끝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이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우상향의 친구들. 이 친구 말고도 우상향의 친구들은 많은데요. 자, 이 친구는 사실은 요번에 서울대 정기 정보를 이제 갔고요. 서울대 정기 정보 최초합, 자, 그다음에 한양대 의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1학년 1학기는 3등급이었고 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4등급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듣기 시작을 했고 자, 운이 좋게도 이 친구는 저하고 합이 잘 맞아서 자, 1학년 2학기를
기말고사를 잘 봐서 2등급으로 마무리를 짓고 자 2학년 1학기부터는요 다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서 사실 수능을 또 잘 봐가지고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요번에 이제 뭐 단대부고에서 또 설명회 그 이제 선배맘들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연사로 섰던 또 학생 한 명이 또 제가 또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사실 또 신기하게도 어, 일단은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능을 잘 봐서 우상향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단대보고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플랜을 짜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선배들 자체가 다 멘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선배들이거든요. 그 선배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신반은 대치동에선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고요. 저는 수학 강사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